종잣돈 1,500만 원으로 수십억 원을 만드셨다고요? 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네. 경매 투자 500만 원, 1000만 원 갖고도 하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일단 하락장에는 초보든 고수든 유리한 건 맞습니다. 특히 경매가 특화되어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상승기 때는 싸게 낙찰을 받기도 쉽지 않아요. 어렵고. 네, 경쟁자가 있을 테니까. 네. 운이 좋아서 싸게 받았다 하더라도 투자의 중요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원고, 투고, 쓰리고 여기는 투자고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그 매달 1,000만 원씩 벌면 뭐 할 거예요? 1,000만 원씩 벌면요? 지금 벌고 있잖아, 근데 사실. 뭐... 왜 그래? 좀 올려야 되나 돈을? 글쎄. 글쎄요. 그냥 벌면 벌지 않을까요? 네. 저는 사실 뭐 3인 하실- 가족이라 월천이면 그렇게 크게 남는 게 없어요. 아들 와. 교육비에 야. 빚 갚고 네. 알잖아요. 네, 야. 대출 낀 거 갚고 뭐 하다 보면 차 쳐버려야 이자로.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월 1,000만 원씩 벌게 해주신 이분은 뭘 하고 싶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달천 정민우 대표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월 달천이 월 1,000만 원씩 번다 이런 뜻이. 그렇게 들리시나요? 뭐예요?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건 이제 사실 10년도 더 된 얘기긴 해요. 이거 돈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 아, 요즘에.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도 많이 발생하고 그죠. 네. 1,000만 원이라는 게 저의 초심을 잃지 않게 하는. 다 근데 그게 리서치-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네. 일을 해서 돈을 네. 4, 5천, 뭐 1억 버는 건 의미가 없고요. 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 들어오는 돈이 딱 1,000만 원만 됐으면 좋겠다. 아유, 그러면? 그걸 이제 목표로 했었거든요. 네. 네. 30대 종잣돈 1,500만 원으로 수십억 원을 만드셨다고요? 네, 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뭐 경매해가지고. 주로 경매 베이스가 맞습니다. 네. 네. 30대 1,500은 사실은 1,500이 뭐 언제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뭐 30년 전에 1,500은 엄청 클 거고 지금의 1,500은 그 느낌은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1,500이라는 돈으로 수십억을 만드는 건 쉽지가 않죠. 몇 년 만에 만드신 거예요? 제가 경매 투자한 지 지금 한 12년 차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30대 초반 네. 다 넘어서 이제 직장을 이제 여의치 않게 그만두게 되면서 네. 이제 그 금액으로 시작을 하게 됐죠. 아. 네. 회사를 잘렸군요. 거의 물론 자발적으로 사직서 냈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승진해서 약간 누락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좋았네요, 근데. 아니 나도 내 분야에서 지금 15년을 일했는데 이 모양 이 꼴인데 진짜 그만둬요, 이거. 다 때려치자 진짜. 그래, 다른 쳐요. 뭐가 전환의 계기가 생긴다니까. 투자고 미안합니다. 못 나옵니다 저는. 아니 그러면 그 12년의 뭐 과정을 다 들으면 힘들겠지만 네. 처음에 뭐 얼마짜리로 시작해서 어떻게 불려오셨는지 네. 좀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중요한 변곡점 예. 내지는 뭐 계기. 이제 제가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가 네. 좀 일찍 독립을 하게 됐어요. 이제 아버님은 좀 일찍 돌아가셨고 네. 어머님이랑 남동생이랑 세 식구가 살았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아무리 살아도 이게 좀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이랑 또 사이도 썩 좋지도 않고 네. 하다 보니까 무작정 뛰쳐나오게 됩니다. 몇 살 때요, 집에서? 그게 이제 2001년, 2년 때니까 네. 2001년이니까 좀 오래됐죠. 네. 20년 전이네요, 네. 거의. 그 당시 제가 왜 이걸 기억을 하냐면 TV가 없어가지고 예. 2002 월드컵을 호프집 가서 봤거든요. 아, 그럼 정확한 기억이 네, 정확한 기억이 오. 나요. 친구들이랑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살았던 전셋집이 1,500만 원짜리였어요. 예. 그 당시에 1,500만 원, 제 돈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1,000만 원에 또 500만 원을 당시에 그 S사 뭐 다 삼성카드라는 네네. 그래서 카드론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와. 그렇게 해서 1,500만 원부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작은 물건부터 경매를 바로 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운이 좋게 뭐 약간 뭐 중간에 갭 투자도 좀 하게 되고 경매 투자도 하게 되면서 좀 이게 근데 뭐 저뿐만이 아니라 투자를 5년, 10년 이상 하셨던 분들은 뭐 수십억이 아니라 뭐 수백억 자산을 가지신 분들도 제 주위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생이 있잖아요. 내가 30대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나 같은 사람은 그냥 뭐 최욱형 같은 사람 만나서 방송이나 해야 내가 먹고 사는 줄 알고 지금 그 밑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이런 우리 대표님 있었어. 뭐 그럼 나도 그냥 옆에서 쑥 배우면서 수십 대 자산가 될 수 있잖아. 여러분 지금 늦은 게 아닙니다. 갑자기 그 최홍님은 뭐 의문의 일패. 네, 좋아요. 예, 예. 근데 주변에 누가 계셨어요? 그럼 그때 당시 시작을 하실 때? 그런 건 전혀 없었고 제가
그때 당시 경매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네. 이제 그 직장 동료분들, 네. 상사분들 반응이 경매 끝물이다. 부동산 끝났다. 맞아. 내 그런 어머님이 분이- 그 경매를 하고 있는데 네. 너 그거 하다가 더 여기서 더 안 좋아져서 뭐 한강에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들었었어요. 나름의 조언이었는데 그렇게 사람들의 시각이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했더니 되게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뭐요? 저렇게 말리는 사람 중에 네. 경매를 자기가 직접 한 사람은 없어요. 맞아요. 나도 맨날 방송 충고는 우리 아버지가 해주고 아니 자기가 방송 해봤어? 내가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님이 방송 조언해 주세요. 네. 그렇구나. 네. 야,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누구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뭔가 기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상황과 지금이 좀 많이 다르긴 하잖아요. 2001년과 2022년은. 그렇습니다. 지금 30대 초반 그런 나이에 회사를 나오게 돼서 종잣돈 지금으로는 한 3천, 4천 정도 있다. 경매를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도 성공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의 시장도? 일단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지만 네. 일단 전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가능성. 왜냐하면 주위에 그런 분들을 제가 보니까요. 하지만 하지만 웬만하면 직장을 다니시는 게 낫겠다. 아 다니면서 해라. 네. 다니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때 오셨던 분도 그랬어요. 그래요. 한 몇 년간은 그렇게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직장이라는 게 저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운이 좋은 것이지 예.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실제 자기가 생활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수입이 없게 되면 이 단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속된 말로 4848. 4848이 뭐야? 네, 사고 팔고 샀다 사고 팔았다 팔고? 팔았다. 제가 처음에 그걸 했었거든요. 네. 근데 잘 되셨네요. 아니죠. 운 좋게.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는 수익을 거의 이제 세금으로 다 나가게 되고 몸은 힘들고 네. 자산이라는 것은 이제 시간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예. 그걸 하지 못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악순환에 빠졌던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또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대출 받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네. 되도록 유지를 하시면서 본업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하시는 게 좋겠다. 피디님 죄송합니다. 좀 더 하겠습니다. 예. 몇 년만 더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 첫 번째 코너 비교해 드림. 드림. 자, 요즘 부동산 관련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게 참 희한해요. 각자 똑같은 내용인데 반대로 쓴 것도 있고 그래서 뭔가 정보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어느 게 맞는지. 비교를 네, 우리 대표님의 어떤 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한번 좀 두 가지 전해주시죠. 뉴스를 드릴 테니까 요거에 어떤 게 맞는지 대표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A 뉴스. 영끌 B2 못 버티고 경매로 좋은 집 구할 수 있는 기회다. 오, 하나는 그렇게 나왔고 네. B 뉴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22.5% 역대 최저 경매 시장 위기. 자, 한쪽은 하라고 하고 한쪽은 하지 말라고 하네. 같은 부동산 시장인데 느낌이 확 달라요. 어디에서는 이제 경매에 아주 최적화된 상황이다.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경매 시장도 얼어붙었다. 자, 어느 쪽 기사를 더 맞다고 보시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언론 기사는 네. 비관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네. 없어요.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누가 뭐 잘 됐다, 돈을 벌었다 이런데 시선이 가세요? 아니면 누가 극단적으로 뭘 한강물에 뛰어들었다 그 시선이 가세요? 그죠? 아니, 그게 한강물에 뛰어든 건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뭐 망했다, 잘못됐다. 뭐 이런 극단적으로 그 사람들이 보이는데 거기에 손이 더 많이 가죠. 어디 보자, 요놈 뭐 네네. 이렇게. 약간 전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기사는 좀 걸러서 보는 편이고요. 네. 저는 숫자만 믿거든요. 숫자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네. 현재 그래서 경매 낙찰가율, 낙찰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찰을 하는지, 예. 정말로 입찰을 한 명도 하지 않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지역별로 좀 보는 편이에요. 이게 일단 진짜인지 걸러내는데 네네. 그런데 사실 작년인가요? 낙찰가율이 감정가를 넘어섰다. 네네. 그리고 그 말인즉슨 경매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이 많아서 낙찰가가 그만큼 올라간다는 소리였는데 지금은 네. 조금 분위기가 반전됐다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그 그게-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경매 시장에서 내 경쟁자가 없으니까 더 유리하다라고 봐야 되는지. 일단 제가 오늘도 보면 네. 모 아파트에 보면 입찰자가 막 40명, 50명씩 들어오는 아파트가 있어요. 오.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텐데 네. 그리고 어떤 데는 여전히 아무도 입찰하지 않은 곳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비관적으로만 생각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 제 주위의 투자자분들은 지금 한 분은 지금 제주도에 가 계시고요. 계속 움직여요.
오늘 비행기 타고 내려가셨거든요. 일하러 가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그런 차이인데 네. 물론 당장 움직이진 않더라도 계속해서 이 숫자나 팩트를 봐야지 이러다 우리 다 망할 거야, 더 안 좋아질 거야, 이제 이런 생각만 하는 것은 네. 큰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그러네요. 사실 내 눈으로 지표를 확인하고 해야지 뭐 이야기 들어서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아파트 무슨 뭐 몇 억 떨어져. 근데 알고 보니까 뭐 1층 맞아요.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오히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는 나와서 나 경매로 돈 벌었습니다. 아직 주변에서 돈 번 애들은 입 닫고 가만히 있어. 뭔지 알죠? 밥사라 그럴까 봐. 내가 뭐 주식이나 뭐해서 돈 번 친구들 좋은 거 있어도 안 알려줘. 근데 안 하는 놈들이 야 너 그 코인 하다 그 큰일 난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팩트 체크하고 네. 그 안에 답이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뉴스 볼게요. A 뉴스에서는 하락장이 경매 초보자들에게 유리하다. 네. B 뉴스는 매수 심리 위축의 부동산 매매 경매 전문가들도 글쎄 이렇게 기사가 떴네요. 일단 하락장에는 초보든 고수든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그래요. 예. 하락장에 특히 경매가 특화되어 있는 거고요. 네. 왜냐하면 상승기 때는 네. 싸게 낙찰을 받기도 쉽지 않아요. 어렵고. 그렇죠. 네, 경쟁자가 있을 테니까요. 네. 예. 설사 운이 좋아서 싸게 받았다 하더라도 집 소유자, 즉 채무자가 네. 경매를 취하시킬 수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5억짜리 아파트를 누가 1억 싸게 4억에 받았어요. 네. 근데 금매로 팔면 4억 5천에 팔 수 있다고 치죠. 네. 그럼 내가 집주인이라면 네. 불특정 다수, 뭐 낙찰자가 4억에 가져가게 둘까요? 아니면 금매로 4억 5천에 팔까요? 4억 5천에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취하가 많이 근데 돼요. 못 팔아가지고 경매로 넘어간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지만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담보가 대비 채무 금액을 보셔야 돼요. 즉 무슨 얘기냐? 네. 5억짜리 아파트의 빚이 3억일 경우 경매가 나온 경우도 있고 네. 5억짜리 아파트에 10억이 빚인데 경매가 나온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빚으로 청산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냥 경매로 끝까지 진행이 되지만 빚을 속된 말로 까고도 남는 게 있으면 그러면 분위기 그냥 봐서 일반 금매 처리 그거를 미리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낙찰가를 보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집주인이요? 그렇죠. 내가 생각보다 높게 낙찰이 됐다. 그러면은 내 집이 높게 팔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둡니다. 그러면 거기에 입찰했던 사람 바보, 법원은 그 행정비 행정력 바보. 그거는 페널티가 없어요? 페널티라기보다 그거는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좀 더 사고를 확장시켜 보시면 예. 경매 목적이 뭘까요? 뭐 하려고 경매하는 건지 그- 생각을 해보죠. 채권 채무 관계를 좀 빚 정리하려고. 갚으려고. 거의 지금 답변에 근접합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한다는 뜻은 네. 빚잔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빚잔치. 맞죠? 예. 그죠, 그죠, 예. 그죠. 채권자한테 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자가 돈을 많이 가져가는 게 좋아요? 덜 가져가는 게 좋아요? 많이 가져가는 게 그렇죠. 좋죠. 자신의 채권을 다 확보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경매가 높게 낙찰될수록 채권을 다 더 좋은 많이 거지. 확보할 수 있을 테고 네. 채무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빚을 더 많이 탕감받을 수가 있겠죠. 네. 반대로 저가 낙찰이 된다면 굳이 경매로 날릴 이유가 없이 음흠.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서 아하. 좀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예, 이거를 또 투자를 연결하시면 폐차했다고 소주 드시러 가시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집주인을 컨택을 해서 그렇죠. 살짝 비싸게 얘가 내가 살 테니까. 예를 들어 5억짜리가 지금 4억에 됐는데 네. 내가 4억 한 2천 줄게. 어. 이렇게 딜을 해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집주인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집에 살지 않을까요? 그 네. 집을 찾아가면 되는구나. 그렇죠. 또는 물론 임차인이 사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네.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 우편까지 다 보냅니다. 네, 그 주소가 다 나와 있을 테니까 몇 살인지 누군지 이름 다 나오거든요. 등기부를 떼보면 이런 식으로 좀 더 창의적으로 경매를 할 수도 있다. 근데 그렇더라고요. 남들이 어렵다 할 때가 네. 나는 오히려 기회 같은 느낌을 늘 받았어요. 살아오면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럼 됐어요. 자, 마지막 질문 가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A뉴스에선 보증금 3억 날려도 강남 아파트 포기, 경매 시장도 고점. 자, B뉴스에서는 경매 시장 지방으로 발길 돌린다. 서울과 지방 경매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지나요? 이제 지방도 지방 나름인데요. 네. 제 아는 모 투자자는 이미 또 모두가 지금 하락장이라는 대구 한복판 수성구에 가서도 등기를 치고 오셨거든요. 며칠 전에.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왜 했냐 그랬어요. 왜냐하면
타이밍적으로 좀 더 이따 들어가도 돼요. 제 생각에는. 예. 근데 이제 그분의 투자 방식은 네. 저랑 좀 다르거든요. 그분은 경매 베이스 투자자가 아니고 예. 이 소액 투자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 돈이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한 거예요. 진짜 컨셉 자체가 또 그렇게 다르죠. 예. 쉽게 얘기해서 전세가가 매매가가 높기 때문에 네네네. 오히려 돈을 돌려받음으로써 무게 투자. 네, 이거는 이제 쫄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했다는 건데 또 제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좀 사이클상 조금 더 있다가 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이제 투자자들끼리 이제 저희 모임을 하거든요. 네, 예. 네, 네. 그래서 이거 투자 방식의 차이점일 뿐이지 어디가 뭐 지방이 좋고 어디가 좋다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경매함에 있어서 나만의 투자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둘 필요가 있겠네요. 왜 서울대 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 꼭 옆에 사람이 공부한 방법 내가 따라갈 필요는 없는 농어촌 거니까. 특별 전형도 있는 거고. 그렇죠. 솔직히 돈이 있으면 지방에 갈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돈이 있으면 수도권 서울에 하는 게 맞아요. 투자는. 지방은 생각보다 많이 오르는 곳은 아니거든요. 네. 그분처럼 무갭으로 하신다든지 네네. 어떤 테마가 있을 때 어떤 뭐 특별한 교통 호재가 있다든지 뭐 이런 뭐 정책적으로 수혜를 본다든지 예. 이런 게 있을 때 들어가는 편이고 네.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도시화 된다는데 좀 베팅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돈이 없었을 이제 10년 전에는 지방밖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씩 자산 배분을 위로 올리고 있어요 지금. 상급지라고 하는 이른바. 맞습니다. 예. 네, 특별시로 자꾸 이제 네. 물론 3개 팔아서 하나로 만들고 뭐 5개 팔아서 하나 만들고 이런 과정이긴 하지만 뿌듯하시겠다. 네. 근데 뿌듯하다기보다 이 좀 이제 마음 편한 투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개수를 줄이면서. 네. 근데 이것도 처음에는 종잣돈이 없다면 네. 서울 좋은 거 다 알죠, 그렇죠? 그쵸. 못하니까 네. 지방부터 하는 거라서 어디가 좋고 나쁘다보다는 좀 나한테 맞는 투자 방법과 지역이 어딘지 그걸 보는 게 이거 더 보시는 분들은 아마 지방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아까 잠깐 언뜻 언급을 소액 투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은 네. 보통 소액 투자라고 한다면은 그 대표님 주변에는 소액을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이제 소액이라고 하면 글쎄요, 뭐 1,000만 원도 소액일 수도 있을 거고요. 네네. 경매 투자에서 경매 투자 500만 원, 1,000만 원 갖고도 하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분 소액, 토지 같은 거, 네. 짜투리 땅, 도로 예.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 아파트, 뭐 집합 건물 정도 하시려면은 네. 상가 이런 것들 하시려면은 최소 5,000만 원 내외 정도는 있어야 있으실 때 된다.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종잣돈은 꼭 필요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이제 마칠 벌써 시간이 시간이 됐는데 그러네요. 참 이게 저는 늘 그랬어요. 오늘 또 경매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대표님마다 다 달라. 보는 시각도 다르고 네. 본인만의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이 모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듣는 게 의미가 있네요. 마치 그거 같아요. 어렸을 때 보면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그 한 학년에 수학 선생님 2분, 3분 계시잖아요. 맞아요. 똑같은 과목, 똑같은 교과서 가르치시는데 달라. 달라. 맞아.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접근해서 나에게 맞는 어떤 투자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정민우 대표님 뭔가 좀 진중하고 네. 이런 풍기는 이미지가 마음에 들어요? 좀 신뢰가 갑니다. 그전엔 약간 깡패 같은 분들도 나왔었어요. 네. 자, 저희는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네.